지구와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 지구별 라디오 목서윤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드디어 만났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시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과 무서움은 설렘으로 바뀌고요. 설렘은 해결책을 찾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듦에서 대단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눈 한 누리꾼의 말입니다. 와, 이거 말처럼 쉽지가 않구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를 그 속에 깃든 생명을 위해 함께 해온 별님들은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직접 보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작은 행동, 작은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도전이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 길이 기대될 뿐입니다. 거칠어진 숨이 자꾸 뛰는 심장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자. 외치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이기 싫은 날 준비하고서 이제 1, 2, 3 countdown. 가능할 것 같은 괜히 그런 날 있잖아. 오늘이 마치 태어나다 산점이야. 핸드폰 끼고 아무 노래 play. 하필 날씨마저 groovy해. 하늘 위로 손을 high five. 기나긴 기다림이 들지로 봐서 너네 이제 내일 두근대고 있잖아. 이유도 모를 changes 그것마저도 날 좋아. 거칠어진 숨이 자꾸 뛰는 심장이 하고 싶은 걸 따라가자. 외치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이기 싫은 날 준비하고서 Now 1, 2, 3 countdown. 기각해 메시지 with a fresh 시간 가는 거 모른 채 밤을 새 누구도 장담 못해. 맘 가는 대로는 잘라 let's get it right. 전일에 그 눈상 따위 쏟아진 뒤에도 waves walk straight. No diggity 왠지 그 행운이 내 편인 듯해. 기나긴 기다림 끝 늘 지루하던 나를 kickstart. 안녕하세요. 배우 유인나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하나로 누리는 완벽한 생활의 중심. 교통은 빠르게, 문화와 예술은 가깝게. 스카이브리지에서 커뮤니티까지 프리미엄이 일상이 되는 집. 전주 완주 대라수 어썸브리지. 문의 063-255-4888 대라수건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지구에 전하는 노래 TWS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에 에코 챌린지도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지난달 얼마나 나왔는지 인증해 주셨습니다. 사연 하나하나를 보면서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당첨자 발표 방송 끝나기 전에 하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번호 샵 1943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인증해 주시는 분들 중 당첨자에게는 새로운 여정 에어로케이 항공에서 청주에서 출발하는 나고야 항공권 선물로 드립니다. 네, 지구별 라디오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하루 쉬어가고요. 그럼 지금부터 푸른 지구를 위한 여정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준 FM 94.3, 101.7MHz에서 진행되는 지구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구와 더 가까워질 여러분을 위해 지구별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싱싱한 조개 요리를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전주 조개주인에서 식사권을,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옆 백제약국에서 종합건강영양제를,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만든 먹거리 정읍 솔나무 떡집에서 떡 선물을, 빙상 경기장 앞별 5개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을,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이아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농장과 식탁이 가까운 약선 채식 성찬 감로원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녹색별, 지구를 지키기 위해 뭉친 사람들. 전국 방방곡곡 지구를 구하는 단체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구단. 국내에 활발한 활동 펼치고 있는 환경단체 소개하고 각 지역의 뜨거운 환경 이슈도 들여다봅니다. 지구단, 오늘은 해양환경보호단 레디의 이윤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이끌고 있는 이유나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구단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식 질문이 됐는데요. 네. 전주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몇 번 와본 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냥 네. 관광차? 관광이죠.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랜만에 다시 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또 오늘 이야기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레디라는 단체예요. 뭐 어떤 줄임말인가 싶은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레디는 Responsible Divers라는 그 책임 있는 다이버들의 약자인데요. 바다를 사랑하는 만큼 책임도 다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양 쓰레기 문제에 좀 집중해서 대응을 해왔고요. 예. 저희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중, 해변 그리고 강까지 4가지 방식으로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진이 저 말고도 이제 9명이 더 있어서 총 10명인데요. 네. 저희는 본업이 다 따로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으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제를 하지 않고 저희가 봉사 때마다 모집을 해서 이제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어둔 그런 시민 참여형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참여는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단체를 이끄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되신데 이분들은 또 본업이 다 따로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아유, 예. 자, 벌써 시작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넘었는데요. 그때 당시 좀 어떤 계기로 단체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2012년에 시작하고 프리다이빙을 15년에 시작을 했어요. 항상 바다는 저한테 이제 휴식처,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이 행복함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는 위기감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네. 발리에서였는데요. 발리도 쓰레기 문제나 관광, 오버 관광으로 유명하죠. 저도 거기에 프리다이빙 트레이닝을 갔다가 더 이상은 바다에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도외시하고 눈을 돌릴 수가 없구나 해서 그때 마음 맞는 다이버 친구들과 같이 뭔가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나는 뭐 환경 운동에 관심이 있고 뭐 평소에 뭐 실천을 하던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바다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취미 활동에서 계속 꾸준히 바다 현장을 오고 가면서 보고 느낀 것들에 의해서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빙이라는 취미가 사실 바닷속을 들여다본다는 건 특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바닷속이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고 아름다운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근데 저희는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런 특권을 그냥 누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 바다가 변하는 걸 보다 보니까 그 변화를 우리가 보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는데 목격자로서 어떤 증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눈에 보이는 바다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신 걸 텐데요. 실제 우리 바다에는 그럼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나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해양 쓰레기 통계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14만 톤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가 코로나 이전입니다. 2016년이라서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데 나는 잘 못 봤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여름에 찾아가시는 해변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하는 동안에는 매일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잘 못 보실 거고 다만 우리나라 해안선이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꼬불꼬불한 해안선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를 쫙 펴면 국토 면적 대비 해안선 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길이가 길고 또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끼일 곳이 많아요. 그리고 해안선 근처에 산들도 많죠. 접근이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치우기 쉬운 곳에만 쓰레기가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쓰레기를 좀 치워야 하는 곳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 해수욕장 방문하면 뭐 가다가 누가 뭐 버리고 간 페트병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간간히 보이기는 해도 뭐 쓰레기에 파묻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청소 작업이 항상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우리가 잘 방문하지 않는 발길이 닿지 않는 곳들의 상황은 많이 다를 거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그럼 레디는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저희 말고도 해양 쓰레기 대응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국내에 여럿 있지만 예. 저희는 유일하게 4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해서 해양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수중 정화를 하고 있고 또 해변, 강변 정화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수중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일정 레벨 이상의 다이버들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해변이나 강변 정화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데서 끝나지는 않아요. 네. 쓰레기를 줍는 수거 활동이 사실 굉장히 큰 교육의 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 교육 도 같이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드려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저희 단체랑 함께하지 않고도 계신 곳에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를 줍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건이 허락할 때는 무게를 재기도 하고 무게는 항상 재고 쓰레기 종류를 데이터 기록을 해요. 이게 시민과학의 차원인데 이게 연결돼서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걸 확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료로 수중 정화나 해변 정화 하시는 방법을 매뉴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온라인 버전 매뉴얼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4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 전해 주셨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해변이면 해변, 아니면 도심 속 뭐 하천이면 하천 이렇게 활동 범위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이 바다뿐만이 아니라 강변의 정화 작업도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종종 질문을 들어요. 해양 쓰레기 한다면서 다이버라면서 왜 바닷속에 안 가고 한강도 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일단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레디 자체는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한강인데 한강은 한국에서 제일 큰 강이죠. 제일 인구가 몰려있는 밀집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강입니다. 그런데다가 곧바로 서해로 이어지는 열린 하구예요. 그 한강이 서해로 나가는 삼각주를 보신 분들이 안 계실 텐데 왜냐하면 북한하고 나눠 쓰는 공동수역이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사람이 들어간 적이 딱 한 번 북한하고 공동조사선이 배로 한 번 갔다 온 거 말고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지금 거기에 인공 구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강을 지나면 서울 한강 구간 정도를 지나면 쭉 쓰레기가 거칠 것 없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해로 직접 유입되는 그런 도심의 쓰레기를 막는다면 서울 권역이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얼마나 우리 일상이 바다 쓰레기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해서 교육적 차원에서도 저희가 한강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의 쓰레기가 바다로 떠밀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직접 이제 수중정화 활동을 하시면서 뭐 정말 많은 것들을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또 이야기하신 게 뭐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면은 이걸 그냥 버리는데 지나지 않고 뭐 어떤 것들이 수집되었는지 데이터 기록을 또 하신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정화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아니면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적은 언제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스쳐가지만 제일 마음 아픈 건 스티로폼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게 17년 이상 이제 해온 국가의 모니터링 작업인데 전 세계에 없어요. 이렇게 전국 단위로 하는 건. 근데 그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스티로폼이 부피 단위에서는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티로폼이 자연환경에 있으면 그 알알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발포된 알알이 부서지면 정전기로 달라붙고 또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수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심각한 지역에는 이게 해변을 덮어서 모래알처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일단 양에서도 너무 많은 쓰레기이기도 하고 스티로폼은 반드시 난연제를 포함해요. 근데 그 이 난연제가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생긴 게 물고기 알과 비슷해지죠. 한 알 한 알이. 네. 그래서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은 우리한테까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존재하는 양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지만 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으로 이제 이미 알알이 부셔져서 분포되어 있는 폐 스티로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건 사실 뭐 이렇게 해변에 있는 과자 봉지나 아니면 페트병이나 이런 거는 손으로 주우면 되잖아요. 근데 부서진 스티로폼은 진짜 어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저희가 가능한 손으로 이렇게 주워 담는데 그럴 때 모래나 낙엽들이나 이런 거랑 구분해서 줍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살살살살 퍼야 되기도 하고 일단 그 작은 것들을 다 마음껏 주울 수도 없고 수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레디의 수중 정화 작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정화 활동을 펼치게 되면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네, 저희가 뭐 당일에 할 때도 있고 1박 2일로 할 때도 있고 한데요. 수중 정화를 하면 일단은 모여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따로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요. 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20m 안팎에서 하고 프리다이빙은 5m 안팎 수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다이빙에도 사실 굉장히 이제 잘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의 수칙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다이빙에서 쓰지 않는 장비를 쓰는 게 채집망이죠. 보통 이제 레크리에이셔널 다이빙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거품만 남기고 와라. 내가 숨쉰 숨만 남기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채집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쓰레기를 채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채집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폐 그물을 활용해서 레디의 채집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요걸로 쓰레기를 담아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이제 그물이 물속에서 해류나 조류에 뭉치면 굉장히 커져요. 이제 집채만하게 커지는데 그런 것들은 담아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위로 수면으로 띄워서 배로 직접 위에서 올리고요.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고 무트로 돌아오면 이제 무트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무게를 재고 또 가능할 때는 분류해서 데이터까지 작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활동 소감을 나누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화 작업을 하면 뭐 때에 따라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쓰레기를 채집하게 되나요? 네, 그게 상당히 정말 때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수중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여기 쓰레기가 많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도 다시 가면 없을 때가 있어요. 해류에 밀려서. 해류에 네. 의해서. 그래서 많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집채만큼 큰 쓰레기가 어구가 있는 것도 끌어올릴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몇백 킬로 단위가 되죠. 그런데 없을 때는 그냥 가벼운 것들 이렇게 주워서 몇십 킬로 단위로 주울 때도 있고 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도 쓰레기가 정말 많을 때는 저희가 700킬로, 800킬로까지 줍거든요. 그래요? 네, 한 번에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네. 네. 그 내로 700-800km를 줍기도 하는데 없을 때는 뭐 100km 이내로 줍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럼 이건 좀 더 분류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건져낸 쓰레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 이제 수중 정화에서 건져낸 쓰레기에 한정을 한다고 하면 일단 저희는 어촌계나 지자체에서 이미 청소하는 항구 안에는 치우지 않아요. 예. 거기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래서 쓰레기가 많지만 책임주체가 없는 곳으로 찾아서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관광해변이 근처에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근처에 있다고 하면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고요. 네. 혹은 이제 어구가 많은 곳들을 찾아가면 어구가 많죠. 근데 실제로 한국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 데이터를 봐도 육상에서 나온 쓰레기가 절반, 해상에서 나온 쓰레기가 절반 정도씩입니다. 예. 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낚시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낚시 예. 인구 천만 시대라고도 하던데 그게 바닷속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낚시 줄 같은 게 많이 이제 얽혀 있고 이게 바닷속에서 사람 눈에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이버들한테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낚시 바늘이 녹슬어 있으면 이제 그것 자체도 위협인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버릴 때도 이제 좀 위험하죠. 그래서 낚시 쓰레기도 점점 눈에 띄게 느는 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에 비해서 낚시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도 보이고 이제 대체로 말할 때는 그 바다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또 해변 그러니까 바다로 떠밀려 들어가면서 절반 정도 발생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바닷속의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지난 6월 1일 세계 환경의 날에 또 특별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6월 1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그 플라스틱 장례식이라는 걸 열어보자라고 하셨었어요. 예. 요 장례식에 앞서서 저희 레디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요. 이때 미리 부고장을 발송하는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중에서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는데 제주도 월령포구 바닷가를 찾았고요. 네. 다이버들이 바닷속에서 부고장을 들고 이제 곧 플라스틱 장례식이 열릴 겁니다 하는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생산입니다. 라는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문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저희가 치워보니까 아는 얘기인데 단순히 바닷속을 치우는 게 아니라 이제 해양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거가 아니고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조금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네. 누군가의 장례식을 바라서는 안 되겠지만 이 플라스틱만큼 쓰레기만큼은 좀 장례식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거겠죠? 네, 그래서 플라스틱 장례식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해주신 아이디어고 저희가 같이 연대해서 참여하게 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과의 이별을 시각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다. 플라스틱이 많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했으나 이제는 작별을 고하자라는 메시지고요. 사실 무겁기만 한 장례식이 아니라 호상이죠. 축제처럼 치르는 장례식을 생각을 한 거고 예. 그래서 6월 1일 제주에서는 제주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신명나는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 쓰레기 얘기하면서 왜 결국은 플라스틱, 환경단체들 다 얘기하는 플라스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인간이 정말 많이 쓰면서도 관리를 못해서 자연 환경으로 흘러나오는 쓰레기인 거거든요. 예. 해양 쓰레기란. 근데 그중에 80%가 플라스틱이고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가 아무리 치우고 또 우리 정부도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지금 답이 없는 상태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재활용이나 대체제 같은 기술 혁신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마법은 없어요. 예.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방법들, 알고 있는 기존의 방법들을 활용을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80%는 줄일 수 있다라고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고 작별을 고하자라는 거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바닷속으로도 그만큼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쓰레기의 바다 쓰레기를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과 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도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이 그만큼이나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에는 덜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해양환경보호단 레디와 또 이들이 하고 있는 수중 정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마인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94.3 MBC 라디오. 지구를 살리는 1분 에코마이크. 많은 양의 쓰레기가 모여 거대한 섬이 된 태평양 쓰레기 섬에는 플라스틱이 주를 이룹니다.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일회용 페트병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페트병 분리배출 비율은 80%로 높은 편이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페트병은 1.6%로 낮습니다.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땅에 매립되거나 바다로 가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페트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페트병 대신 텀블러를,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같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권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별 라디오 금요일 순서 지구를 구하는 단체 지구단. 오늘은 해양환경보호단 레디의 이윤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응원의 메시지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94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앞서 레디는 회원제가 아니라 이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힘을 보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했을 것 같은데 참여한 다이버들 또 이 봉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봉사자분들의 반응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그동안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는데 뉴스에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수거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이게 조금 있어 보였는데 막상 주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내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항상 봉사활동을 조직할 때마다 좀 감동적인 거는 이제 현장에 오시면 봉사자분들이 물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오신 거지만 그 현장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항상 그만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네.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치워도 리셋이 되고 끝이 없다 보면은 이게 지칠 수밖에 없는 활동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합류하시는 분들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많은 힘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해양 쓰레기가 유독 많아지는 시기가 또 있나요?
그렇죠. 해양 쓰레기는 좀 계절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생원에 따라서 해양 쓰레기를 구분을 좀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상에서 나온 쓰레기,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외국에서 넘어온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는 겨울 편서풍이 세게 불면 외국기인 쓰레기나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서해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요. 그래서 뭐 서해안 전체 그리고 제주도 또 서북 쪽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고요. 뭐 그만큼 또 우리나라 쓰레기가 나가기도 하는데 해류를 타고 일본이나 태평양 쪽으로 우리 쓰레기는 흘러나가죠. 네. 네, 이제 겨울은 그렇고 여름에는 재해 쓰레기가 좀 문제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육지에서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쫙 쓸려 내려가서 이게 바다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기후위기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는 장마가 일정했죠. 예. 그래서 뭐 7월 몇째 주부터 몇째 주까지 장마입니다라는 예보가 나올 정도로 일정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사전 사후 대응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홍수가 나기 전에 우리 쓰레기 한번 쫙 치우고 그리고 홍수가 나서 쓰레기 또 쌓이면 그 끝에 한번 치우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장마란 개념이 사라졌죠. 예. 그래서 갑작스러운 호우가 좀 많아지고 홍수가 나니까 대응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시시각각 대응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관리도 또 쉽지 않은가 봐요. 때에 따라서 이제 바다로 밀려 들어오는 쓰레기의 원인도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몇 차례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왜 바다 쓰레기가 같이 급증하는 건가요? 네, 그 폭우가 내리면 일단 물을 빨리 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로를 다 열고 강을 따라서 바다로 빨리 물을 내보내죠. 그러면 그때 거칠 것 없이 가르는 것 없이 쓰레기가 같이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쓰레기를 치우는 건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긴급 수거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해수욕장도 이제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서 치우시듯이 홍수가 나서 쓰레기가 많아지면 이제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시는데 이게 문제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세금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고 또 이게 그 지자체에서만 발생한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기저기 거쳐서 나오는 쓰레기이다 보니까 대응이 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염분에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 쓰레기 처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요. 일반 처리 시설에 어떤 오작동이나 기계의 결함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해양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매립을 해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요. 그래서 사전 차단을 해야 되고 그러자면 사전 차단이란 평소에 우리가 도심에서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염분에 이미 오염돼서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지금처럼 이미 바다로 유입된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기보다는 애초에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손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리는데 그런 노력들은 좀 어려운 걸까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 하천에서 막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천의 수위가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고요. 유량도 많아요, 여름에. 예. 그게 이제 하천 차단막을 설치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뭐 바다도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도 좀 어렵고요.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천 육상에서 뭐 발생해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그래도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좀 예상치 못하게 다른 곳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가 있죠.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겨울철 증가한다는 해외 유입 쓰레기인데요. 이건 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정말 잘함에도 불구하고 추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정확히 몇 톤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고요. 추정조차도 좀 조심스러운데 다만 흐름은 파악할 수 있죠.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편서풍이나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중국 대만에서 떠밀려온 쓰레기에 피해를 받고 우리의 쓰레기는 이제 하와이까지 흘러가고 태평양 섬
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실제로 섬은 아닙니다만 그곳까지 흘러가는데요.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외국어가 적힌 페트병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고, 뭐 심지어 서해에서는 제가 태안에서도 북한 쓰레기를 2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쓰레기는 사실 국경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나라에 사실 공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쓰레기 역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나라의 해안가에 뭐 다다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봐야 할 텐데, 그러면 또 전 세계가 힘을 한번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노력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거듭 말씀드렸는데 모니터링이나 수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방을 좀 더 하자라는 식으로 방향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개도국 같은 데서는 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민간 차원에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200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가 한국을 포함해서 조금 뒤늦게 해양 쓰레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일본 해안가에 밀려들어온 한글이 써있는 한국의 쓰레기를 문제시하면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우리 쓰레기가 거기까지 간다고요? 하고서 대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도 대응을 그때부터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쓰레기가 이미 국내에서 넘치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으로 개도국에 불법 수출을 하는 일들도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암암리에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엄연히 국제법상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눈속임으로 자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각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며칠 전에 지구별 라디오에서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협약을 만든 자는 그 논의 자체도 해양 쓰레기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환경 관련된 가장 최고위급의 회의는 이제 유엔 환경 회의가 될 텐데, 그게 2014년에 1차 유엔 환경 총회에서부터 매회 해양 쓰레기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플라스틱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2022년 2월에 이제 5.2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그러면 우리 법정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전 세계가 플라스틱을 규제를 해보자라는 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양 쓰레기를 연구를 하고 이걸 어떻게 막을까를 연구하는 그 과정의 끝에는 결국은 플라스틱 얘기를 해야 되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협약에서 지금 상황은 이제 석유 생산국들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거기서 시장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또 다른 시장인데 여기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생산국이나 또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좀 볼모로 한 인질극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우리를 볼모로 잡지 마라 라고 하는 관심과 푸시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유나님도 이런 협상 자리에 오랫동안 함께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네. 예, 그 현장에서 좀 느끼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대립 구조인데요. 그게 뭐 국가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의 로비도 상당히 활발하고요. 작년에 11월에는 부산에서 5차가 열렸는데 특히 한국에서 이뤄졌던 거다 보니까 또 저희는 한국 시민단체고 그래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한 약 3년여간의 이런 협약에 대한 토의에서 국제 토의에서 한국은 내용적으로 그렇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작년 그 부산에서 열리는 거에 개최국으로서 자리를 제공해 준 거 외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한 바는 없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이 세계 4, 5위권의 플라스틱 생산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당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해외에 불법으로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 그러자면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사실 상당히 크죠. 네. 근데 이런 책임을 좀 면피하는 수준에만 머물렀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주 전에 5.2차 협상, 정부 간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져서 아마 그래서 이제 라디오에서도 잘 다뤄주셨을 텐데 그게 끝나고 나서 지금 협약도 약간 귀추를 하긴 해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네.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 단체들이 뭔가 감시자가 돼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씁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해양 쓰레기의 증가를 이제 막고 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더 풍족하게 더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걸까라는 근본적인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덜 쓰고 더 오래 쓰는 방식으로 사실 바꿔야 하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풍족하게 산 거는 인류 역사상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몇십 년 안 됐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제로 웨이스트 운동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실천하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실천하는 수만 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함께 선택할 때 이제 시스템 또 크게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빠르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거나 범인을 찾는 단계는 지났어요. 모두가 다 같이 자기 자리에서 조금씩 노력해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디의 이윤아 대표님도 처음에는 뭐 물을 좋아하는 다이버셨고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오염되는 바다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런 환경 보호 활동을 이어오게 되신 거잖아요. 이 해양 보호 활동을 계기로 좀 변화된 자신의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거라면 지금 제로 웨이스트 화장실 6년 이상 지금 하고 있고 평소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지 않는 천연 섬유의 옷들을 주로 입고요. 네. 다이빙 할 때 산호 보호선 크림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샤워나 얼굴 세수할 때도 세정제도 오염이 덜한 제품을 고른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완벽하진 않고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실천이 의무감이나 죄책감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게 바다였지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즐기고 행복해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애정이 가면 이제 지키고 그쵸. 싶은 마음도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의 모토도 레디의 모토도 알고 사랑하고 지키고인데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발견하시고 느끼시다 보면 스트레스 없이 이걸 꼭 굳이 바꿔야겠다 막 의식적으로 이렇게보다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씩 삶에 도입을 해보는 거죠.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내가 이렇게 많은 친환경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네 라고 뿌듯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게 막 완벽하거나 의지가 투철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는데.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게 스스로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 네. 남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경우든 비난하지 말자.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
운동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은요, 레디의 활동에 관심이 가고 좀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주로 SNS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SNS에 저희 해양환경보호단 레디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활동하는 소식이나 봉사자 모집 공고를 올려서 그걸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저희 봉사활동이 아무래도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직접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저희 홈페이지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뉴얼 안내가 쭉 있으니까요.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랑 집 근처에서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혹은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DM 주시면 저희가 다 직접 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정화 활동을 한번 해보고 또 안 해보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참여를 독려해 주시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감사하죠. 사실 저희 레디를 선택해서 와주시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렇게 교육도 같이 하고 또 끝나고 소감도 나누고 데이터도 만들고 좀 쓰레기 줍는 단순히 줍는 행위 말고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서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대단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투철한 뭐 어떤 의식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분들과 함께 해 나가고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럼 레디가 바라고 있는 앞으로의 목표는 또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저희 레디는 이 레디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부터 우리가 없어지는 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좋은 거니까. 네, 저희가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들 잘 알고 또 제도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서 저희가 이렇게 봉사를 하기 위해 시간을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데 이건 이제 아주 이상적인 얘기고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가까운 목표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다이빙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인 자정작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이버라면 누구나 바닷속에서 쓰레기 주워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바다의 목격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 나온 것처럼 바닷속은 어떤지, 해양 쓰레기는 어떤지 이렇게 좀 더 많은 직접적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좀 같이 이해해 주시고 생활의 변화를 만드신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정말 과소비하는 게 지금 사실 많은 환경적 부담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바뀌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레디의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은 다이버거든요. 오, 네. 네, 그래서 다이버가 가져야 할 어떤 기본 소양, 뭐 책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또 직접 바닷속의 이제 심각성을 육지에서도 전파하고 또 전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해양환경보호단 레디의 이윤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먼 길 다시 가시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바다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어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한 자리예요. 지구단이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바다 얘기하러 나왔으니까 바다 얘기를 하자면 바다는 우리가 여름에만 놀러 가는 곳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의 일상하고 삶하고 굉장히 연결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들으신 분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좀 한 가지라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지?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변화를 좀 선택을 해주신다면 그것도 바다를 살리는 큰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레디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인나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하나로 누리는 완벽한 생활의 중심. 교통은 빠르게, 문화와 예술은 가깝게. 스카이브리지에서 커뮤니티까지 프리미엄이 일상이 되는 집. 전주 완주 대라수 어썸브리지.
문의 063-255-4888 대라수건설. 네, 지구별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8월 달에 에코 챌린지 당첨자 만나봐야 되겠죠. 우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452님, 8439님, 그리고 3027님. 우선 다들 어떻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왔는지 제가 다 반성을 하게 되네요. 제가 약간 생색을 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들 굉장히 준수한 성적표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8416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2834님은요. 7월 전기료 인증해 주시면서 8개월 아기 키우고 계시다고요.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씩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 너무 조금 나왔어요. 지금 보내주신 분들 중 가장 적게 나온 분들 중 한 분이거든요. 예, 보면은 적게 쓰신 분들은 한 2, 3만 원대 그리고 많이 썼다고 하신 분들을 봐도 한 6, 7만 원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대 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은 다들 지구를 아끼는 마음이 평소의 행동에서도 묻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도 1087님도 인증해 주셨고요. 또 8555님, 6890님 모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당첨자분을 발표해야 될 텐데요. 1056님 8월달 에코챌린지 도전해 보신다고 하면서 요금 고지서가 가정용, 농사용 이렇게 3장에서 4장인데 어플로 받고 있다고 하면서 종이도 줄이고 어플로 쉽게 보고 있어요라고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대 전기 요금도 딱 3만 원대로 굉장히 선방하신 그런 인증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당첨자 8월 달에 에코챌린지 당첨자는 1056님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9월 달에도 에코챌린지는 계속되니까 혹시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